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혼자 있는 시간의 힘입니다. 지은이 사이토 다카시, 옹기니 장은주, 출판사는 위즈덤 하우스입니다. 그럼 책을 보겠습니다. 사실 나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다. 혼자라는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성격으로 자랐다. 난 3남매의 막내로 부모님과 누나, 형에게도 귀여움을 받고 자랐다. 또 아버지가 회사를 경영하셨기 때문에 항상 기분 북적거렸다. 그렇기 때문에 상경 후의 학창시절은 외로움이라는 시련을 극복하는 시기였다. 처음에는 학습집에 혼자 있기 싫어 툭하면 친구집을 찾아가곤 했다. 하지만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됐다. 고독하지 않으면 자신을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농밀한 시간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선비란 헤어진 지 사흘이 지나 다시 만날 때 눈을 비비고 다시 볼 정도로 달라져 있어야 한다는 오랜된 속담이 있다. 이 속담처럼 사흘 동안 서로가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이상적으로 보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신뢰하는 친구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지 않아도 좋다. 만나지 않는 동안 서로가 고독 속에서 절차탁마 해간다고 마음먹으면 의지가 생긴다. 마음속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으니 정신적으로도 외롭지 않다. 요즘 20대에게는 애초에 적극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청년기, 특히 10대, 20대 진짜 힘을 키우지 않으면 인생은 보잘것없이 끝나버린다. 원하는 일을 인생을 풍요롭게 살고 싶다면 인생의 어느 시기에 스스로 교제를 끊을 필요도 있다. 중학교 친구 중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대학을 졸업할 무렵 공부할 시간이 없다며 내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나는 그때 한창 고독에 빠져 24시간이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하루 종일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말은 변명이다. 일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착각하고 있다며 거침없이 퍼부었다. 인생에는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교제를 완벽하게 끊고 하는 일도 철저히 정리하여 생활 전체를 점검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거의 모든 시간을 온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수입이 없어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감수한다면 24시간을 손에 넣기란 의외로 간단하다. 친구는 내 말에 엄청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조금 시간이 지나 만나보니 역시 교제를 줄이니 놀랄 만큼 시간이 많이 생겼다며 나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치열하게 공부하여 간절히 바라던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물론 평생을 철저한 고독 속에서 살 수는 없다. 혼자 살 수도 없다. 하지만 중요한 시험이나 일의 마감처럼 특별히 집중을 필요로 한 시간에는 이 방법이 효과적이다. 원치 않던 고독에 빠지면 외롭고 쓸쓸한 기분이 든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고독을 직면하면 강해진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 보여도 젊은 시절에 몇 년 정도는 고독의 시간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 단독자의 혼이 밑바탕에 수맥처럼 쉼없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혼자가 되면 되는 대로 충실하고 창조적인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나의 지인은 두껍고 어려운 책을 수년에 걸쳐 번역하여 출간했다. 그동안은 친구도 거의 만나지 않았다. 그래서 사교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그는 번역에 완전히 몰두했다. 나는 이제 신고개를 넘은 그가 그토록 고독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솔직히 감동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혼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세계를 즐길 수 있다면 40대, 50대, 60대가 되어도 충실한 날을 보낼 수 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즐겁고 혼자가 되어도 만족스럽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젊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습관, 즉 고독의 기술을 익혀둬야 가능한 일이다. 친구와 함께 안락한 날만 보낸 사람은 갑자기 혼자가 되었을 때 외로움을 감당하지 못한다.
애초에 뭘 해야 할지를 모르니 그저 단골 술집에 들러 좋아하는 술이나 안주가 나오면 기뻐하는 발전 없는 즐거움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다. 단골 술집에서 낯익은 사람들과 잡담을 나누다가 돌아와 잠자리에 드는 인생이라면 고독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후회 없이 살았다는 생각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혼자가 되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 좋은 고독과 나쁜 고독의 갈림길이 나뉜다. 요즘 학생들은 친구나 연애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대부분의 시간을 이 두 가지에 할애하고 나머지는 일이나 학업 같은 의무적인 일을 하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오롯이 자신 위에 서는 시간이 매우 적다. 잠들기 직전까지 메일이나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락하면서 혼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샘에 물을 비축할 수도 샘에서 물을 퍼올릴 수도 없다.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면 교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리하면서까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할까? 우정과 연애도 중요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된다. 적극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안의 샘을 파고 지하수를 퍼올려야 한다. 자유롭게 내면에 축적된 내공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보인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당당함이 여유로움과 안정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는 일마다 제대로 풀리지 않고 친구도 연인도 떠나는 순간은 누구나 감당하기 어렵다. 그때 외로움은 겪어본 사람만이 안다. 그러나 고독을 극복하고 내면에 깊이 더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수동적인 고독을 넘어 적극적인 고독을 선택한 사람, 안락한 자리를 뿌리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깊고 빛난다. 나는 콤비와 트리오라는 조합을 상당히 좋아한다. 실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2인조, 3인조로 일하면 일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각자 단독자가 되어야 한다. 혼자서 충분히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끼리 팀을 짰을 때 콤비나 트리오는 저력을 발휘한다. 콤비의 경우 두 사람의 균형이 맞지 않거나 둘이 함께 할 수 없게 될 때는 둘 중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모두 사라지고 만다. 네, 오늘은 사이토 다카시 작가의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